자, 이번 시간에는 지상권이죠. 177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죠. 토지에 대한 물권입니다. 자, 1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일필의 토지 일부를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우리 민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예컨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도면을 첨부해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그대로 보고 특히 4번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이것은 상하 공간을 정한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중이나 또는 지하의 상하 공간을 딱 특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지상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했네요. 지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1번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처분하는 이 여러 가지 행위는요, 뭐 지상권을 양도하다든가 또는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를 임대한다든가 등등 이런 행위는 자유가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를 만약에 금지 약정을 하면 이 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그 다음 2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설정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상권은요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이게 강제로 보장해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0년 또는 15년 또는 5년 이것이 최단기간으로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물이 현저하는 경우 설정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소유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3번에요. 이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없습니다. 법정갱신제도 자체가 없다. 4번 지상권자는 물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이죠.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지상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자, 5번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자는 부소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이렇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거는 인정되지만 부소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정 행위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1번 옳다 그죠?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단기 30년이 또는 15년이 또는 5년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에 설정할 목적물이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30년이 바로 당해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되어버립니다. 보통의 건축물, 즉 보통의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15년이 약정하지 않았다면 15년이 존속기간 돼버려요.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단기간이 존속기간으로 간주돼 버려요. 따라서 옳다. 2번 최단 존속기간 30년에 관한 규정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30년, 15년, 5년은요.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권리에 대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3번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의 규정은요. 우리 민법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상권자한테 인정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이 지상권자한테 해석상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이것은 인정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만 인정해요. 따라서 3번은 필요비, 이거는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말하는데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아예 허용될 수가 없다. 4번. 따라서 3번은 틀렸죠. 4번.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이건 뭐예요? 치료 연체죠. 치료를 체납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연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체 총액이 연체한 금액이 2년분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5번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 그 다음 치료 증감 청구권, 그리고 치료 체납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 옳습니다. 이것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표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7번과 한 거에서 여러분 같이 봐두시면 되겠죠. 7번. 그렇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표면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냈죠.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 치료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치료요. 자, 여기에요. 치료에 관해서는 약정 지상권의 경우는 치료 약정을 해야만 치료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요.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요. 이 지상권자가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치료에 관해서요. 자, 9번 보죠. 9번. 1번. 지상권에 있어 치료는 그 요소가 아니나 치료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치료는 이게 약정 지상권을 성립시킬 때 치료 약정을 할 수 있고 이 치료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2번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하여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로 되는데 이 경우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연속하여 2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치료 2년 연체다라는 것은 연체액이 연체한 총 금액이 2년분 이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연체라는 것은 뭐 2년 연속 연체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란 거죠. 3번 치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을 소멸한 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만약에 지상권자가 행사한다 이렇게 설정자한테 이럴 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만약에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행사할 수 있지만 만료 시에는 인정하지만 만약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라고 하면 이 지상권자한테는 채무 불이행자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료 2년 이상 연체한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4번,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다시 그 토지의, 즉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하여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여 연체 합계가 2년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질문을 한 거죠. 요게 이제 판례예요. 판례가 뭐냐 하면 여기에 2년 이상 연체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잖아요. 2년분 이상. 이 의미는 당해 저당권의 대상인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양수인이 행사하겠죠. 그러면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양수인에 대하여 2년분에 해당되는 연체액이 있어야 돼요. 양수인에 대해서요. 양수인에게 2년분 이상 연체. 이때 양수인이 드디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판례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양수인에 대한 2년분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지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없었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는 5번, 법정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지료가 결정이 돼야 되죠. 지료 지급할 금액이, 이 액수가 정해져야, 그래야 이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행이 가능해야 의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다른 말 하면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연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연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수가 없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었다라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당의 법정 지상권을 소멸한다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 요걸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요. 분묘기지권이네요. 그죠?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해야겠는데, 분묘기지권, 이것은 지상권은 유사의 물권이라 했죠. 이 물권을 어디서 인정하냐라고 하니까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지상권 유사니까 지료는 어떻게 되냐?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존속기간은 그럼 어떻게 되냐? 존속기간, 이것은 무제한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당의 분묘를 수호 봉사하고 있으면 존속한다 라는 것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이죠. 자, 보죠.
옳지 않는 것 찾습니다. 1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존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평장이 되었거나 암장되었거나 감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1번요. 분묘 기지권은 바로 본문 자체가 공시 방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묘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요, 당연히요, 평장되어 있으면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또, 가묘를 했다라고 하면 시신이 없으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또 암장을 했다면, 공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따라서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2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공시 방법이 바로 봉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3번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아니죠. 무상이 원칙이다. 이게 틀렸네요. 4번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나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범위는 당의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의 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옳다. 5번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지라도 기존의 분묘 후에 사망한 부부 중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분묘 설치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데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5번 새로운 분묘 이걸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분묘 기지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11번 구분지상권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자체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 2번요. 이미 당의 그 토지에 이해관계에 있는 지상권이 있다든가 전세권이 있다든가 이 지상권 전세권 위에다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있다든가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이들 전원에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전원에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이것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 사용 문제에 관하여서는 산림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죠? 지상권 전세권에도 산림관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4번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지상이나 지하, 상하 공간을 특정한 다음에 그 특정층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토지 이용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죠. 약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5번 구분지상권자는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자신의 구분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 그렇죠. 이게 지상권의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다 이랬어요. 그죠?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네요.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1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기서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자를 이렇게 보니까 토지 소유자도 갑이요 건물 소유자도 갑이더라. 그래서 동일인 소유자이더라.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하나가 토지나 아니면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이 말이죠.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입니다. 자, 이 처분 행위가요. 이거는 민법에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거죠. 예컨대 어느 하나를 매매했다든가 증여했다든가 대물 변제를 했다든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체납 처분을 했다든가 등등등등요. 이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요. 이 처분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 행위로서는요. 환지 처분을 했다든가 공유 토지의 토지 지분의 전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당권 실행 경매도 이게 안 됩니다. 실행 경매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어느 하나의 처분은 환지 처분, 공유 토지의 지분 전매, 그리고 저당권 실행 경매 이런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누가 취득하죠? 여기서 바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언제나.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살펴봐요. 자,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처분할 때 이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동일한 상태. 2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약정한 것이 없죠. 옳다. 3번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료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 합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죠. 4번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것은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관습법이라는 법률 규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등기하지 않아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취득해버립니다. 누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질문이고 5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하면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다만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대지 인도를 청구하면 이때는 당해 건물 양수인은 자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장차 취득할 권리자죠. 권리자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 또는 토지 인도, 대지 인도 청구,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건물 양수인은 건물 철거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나 대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건물 양도인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권 이전 등기를 이 건물 양수인이 가져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예요. 다만 건물 양수인은 지금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상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상권자는 지금 현재 아니지만 지상권을 곧 취득해야 할 자이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해 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건물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자예요. 그래서 의무자가 야 건물을 철거해라 하는 것은 권리자한테 철거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식에 반해요. 이 청구 자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5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 15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어서 판례해야 하라. 자,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1번 지문.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해야 되죠. 이때 미등기로서도 취득한다 그죠. 187조 적용받으니까.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이미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런 상태 이거 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되면요,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건물 소유자 건물을 없애주기로 했으니까 건물을 없애버리면 건물 소유권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겠죠.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그죠? 따라서 이게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말입니다. 이런 사유가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가 달라질 때 이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건물을 철거해 줄게라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건물 철거를 해버리면 건물을 소유할 이유가 없으니까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을 해버리면 당연히요, 이 특약을 해버리면 만약에 건물 철거 특약을 한 때에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보통 이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뭐라 그러냐?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 임의 규정의 성질이냐면 당사자가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결합의 결부였어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요, 건물 철거하겠다는 이런 약정해도 무효예요.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질문이죠. 2번, 어느 건물을 위해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래요, 이때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옳다. 그 다음 3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있는 건물 소유권, 이것은요, 만약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해보세요. 건물 신축했다면 이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건물 미등기여도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옳은 질문이죠.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이거죠.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그렇죠?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 여기에는 환지, 공유 토지 지분의 전매, 지금 묻는 거 이게죠. 지분의 전매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취득한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5번,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정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성립합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리고 그 범위는 구건물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5번은 옳죠. 자, 이렇게 해서요, 15번 문제도 꼭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자, 16번은 틀린 것만 좀 볼까요? 16번,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잖아요. 3번 보죠. 토지와 건물이 매매 또는 저당권 실행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면 성립하는가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다시피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여기 어디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는 제외죠. 요거다. 그죠? 따라서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뭐 7번은 여러분이 그냥 바로 17번 봐두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사례 문제를 한번 볼까요? 19번.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별도의 특약함이 없이 지상 건물만을 매도하여 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갑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상태였는데 그 건물 소유권을 별도의 특약함 아무것도 없이 매도해가지고 을한테 소유권 넘겨줬죠. 이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규정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을,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바로 건물 소유자 갑은요, 관세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때 이것은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187조가 적용되니까. 이 지상권이 관세법상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달라졌으니까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볼까요? 3번. 을이 법정 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이랬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 병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했답니다. 법정지상권도 병에게 이전됨으로 했는데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 등기를 이제 문제 되겠죠. 요 지상권요. 관세법상 법정 이게 미등기잖아 지금 현재 그죠? 187조니까 미등기 하에 지금 이루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양도했단 말이에요. 양도.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도 함께 여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소유권 넘겨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86조에 따라서요. 그러면 지상권도 여기에 건물 양도하면 건물 소유권 양도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지상권도 함께 양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게 합리적 해석. 그렇다면 여기도요. 지상권을 가져오려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해요. 근데 지상권 지금 미등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 등기를 안 했겠죠? 그럼 지상권 취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병이 소유권을 등기 전에 오면서 지상권 취득하려고 그러면 지상권 등기가 186조에 따라서 지상권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당연히 지상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병은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죠. 얘가 지상권, 을이 지상권 취득했고 따라서 을이 갑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죠. 병은 지상권 이걸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한테 넘겨달라고 이렇게 지상권 이전에 등기를 청구해야 될 것이고 이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을이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을을 대위해서 그렇죠? 을을 대위해서 이 권리를 이렇게 병이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행사하면 을한테 등기가 생기겠죠. 지상권 등기.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옴으로써 취득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직접 병이 토지 소유자 갑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을은 갑의 X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갑 소유 토지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래야 되죠. 등기했을 겁니다. 지상권 취득하려고 하면 186조에 따라서요. 그죠? 자, 을은 왜 지상권 취득했냐면 건물 지으려고 그랬죠.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서 그죠? 이렇게 지상권 설정했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1번 여기서 우리는 지상권자의 지상권 처분행위죠. 처분. 지상권 양도하는 행위. 이것은 가행규정으로 보호하죠. 따라서 만약에 처분 금지 약정을 하면 이 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죠. 왜? 이 처분 행위를 보호하는 이 규정은 가행규정으로 보호합니다. 가행규정으로. 그래서 가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이 금지 약정은 무효다. 자, 그 다음 2번 틀렸고요.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이 소유자가 갑은 예컨대 병이라는 제3자한테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렇게 넘어왔겠죠. 등기 전에서. 자, 이때
이미 여기에는 뭐예요? 이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소유죠. 그럼 여기는 지상권이 붙어 있는 상태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존속기간 동안은 지상권이 보호되어진다. 그죠? 따라서 당해 토지 양수인은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야,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인 지상권이 충돌되면 누가 우선하죠? 지상권 우선입니다. 제한 물권 우선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충돌에서는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따라서 2번 옳은 질문이네요. 3번. 을이 약정한 치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자, 원래는 치료 연체가요, 2년 이상 연체죠. 연체되었을 때, 이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은 2년 이상이 되겠죠. 4번. 존속기간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이거는요, 지상권자의 기간 만료로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거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지상권자는 어떻게 해요?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자신의 소유 건물 기타 공작물이 토지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하게 되면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 절차를 경유할 수 있죠. 따라서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의지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 건물이 경관 건물을 목적으로 했다면 30년간 보장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통의 건물이면 15년간의 지상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때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보장돼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쭉 봤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번 지상권에 관한 내용 마무리해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죠. 2번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옳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소유권과 지상권자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지상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옳다.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효 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자의 당해 분묘기지 사용권은 보장되고 그 사용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원칙, 무상이 원칙입니다. 4번 공유 토지가 공유네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즉 공유자 스스로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관습법상이나 또는 법정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토지 공유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권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5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뭐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가 되어 있지 않게 되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할 요소 첫 번째 꺼내지 않는다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이래야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민법상의 동일한 소유자로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으므로 소유권을 양수인이 취득했는데 건물은 아직 양수인이 등기 전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 건물 소유자는 아직 양수인이 안 됐다. 그러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토지의 저당을 설정한 뒤에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 저당권이 경매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건물은 허여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지상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요. 우리 민법에 있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들을 여러분이 꼭 숙지해 두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